1986년부터 서울과 대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울은 614%가 올랐고 대구는 303%가 올랐습니다. 네, 상승률이거든요. 보이시죠? 서울이 엄청 많이 올랐죠. 네? 팩트죠. 자,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시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디가 많이 올랐습니까? 시점을 어떻게 바꿨냐면 2008년을 기준으로 시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 어디가 더 많이 올랐습니까? 대구는 61% 올랐고 서울은 4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지금 서울이 엄청 뜨겁지만 이 서울도 저는 실거주냐 투자자냐에 따라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나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를 생각하는지 실거주를 생각하시는지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실거주면 사실 투자보다 리스크가 훨씬 낮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서울에 사는데 서울 실거주를 고민한다. 그러면 결국 내가 우리 애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산다 생각하면 10년 정도 산다 생각하면 결국에 지방보다는 지방 아무리 뭐 어떤 뭐 대구나 뭐 아무리 저평가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락이 있고 뭐 어떤 단계를 거치더라도 가급적 서울이 더 많이 올라 있을 금액으로는 수익률 상승률 말고 금액으로는 더 많이 올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상급지는 이미 꽤 많이 올랐죠. 거의 전고점을 뚫은 단지도 있고 신고가 치는 단지도 있고. 그런 데는 사실 실거주라도 저라면 추격 매수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투자를 해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면 사실 대중들하고 반대로 하는 투자를 해야 결국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거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가격이 쌀 때 들어가는 게 폭락하거나 가격이 쌀 때 우상향하는 자산을 확실하게 사는 게 사실 그게 1번 투자 기준입니다. 저는.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은 거고 남들 다 사고 싶어 하는 건데도 지금 가격 자체가 비싸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사진 않습니다. 그거는 더 심지어 그게 계속 더 오를지언정.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의 투자 기준이에요. 예.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실거주라면 조금 더 안전하긴 하지만 길게 보면 당연히 서울이 더 많이 오를 거라서 안전하긴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오른 지금 고가 단지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리스크가 높다는 거. 리스크가 높은 게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투자 기준은 이제 사실 그렇게 보수적이고 사실 잃지 않고 오래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덜 먹어도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내 나이가 어떤지, 그리고 내 자금이 지금 자산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그걸 조금 구분하셔서 그거를 사실 구분하면 지금 추격 매수냐 아니면 다음 저평가를 실제적으로 저평가된 걸 투자하느냐를 그게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 투자 기준은 그래서 본인의 상황마다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정해진 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게 정답이고 누구한테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누가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내가 소득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하면 무리고 어느 정도 무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일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뭐 어떤 지역이 좋다, 이거는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 이제 이 무조건 서울이 최고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서울이 무조건 최고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서울이 어쨌든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손품망인데요. 자, 서울하고 대구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을 것 같죠. 1986년도부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서울이 무조건 제일 많이 올랐을 것 같죠. 오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대구보다 서울이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986년이거든요. 1986년부터 서울과 대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울은 614%가 올랐고 대구는 303%가 올랐습니다. 네, 상승률이거든요. 보이시죠? 서울이 엄청 많이 올랐죠. 네? 팩트죠. 자, 근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시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디가 많이 올랐습니까? 시점을 어떻게 바꿨냐면 2008년을 기준으로 시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 어디가 더 많이 올랐습니까? 대구는 61% 올랐고 서울은 4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서울이 항상 정답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가 시점 언제라는 거를 빼먹기 때문에 서울이 항상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울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서울은 이만큼 상승장인데도 2008년 대비로 하면 2008년에 산 사람은 아직도 대구를 산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도 넣어볼까요? 부산은 더 많이 올랐죠. 서울이 꼴찌입니다. 이렇게 치면. 네. 2008년 기준 시점을 바꾸니까. 이게 입지가 좋고 일자리가 많고 서울이 제일 좋죠. 강남이 제일 좋죠. 근데 언제 샀느냐가 어떤 상황에 어떤 금액에 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흐름이라는 거고. 그게 고점에 산 사람과 저점에 산 사람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샀느냐의 이거는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 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수도권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네. 자,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보면 상승장 2013년 말부터 보면 서울이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죠. 꼭대기까지. 최고점 찍은 데까지. 그죠? 보면 서울이 82% 올랐고 경기도 70% 올랐고 인천 65% 올랐죠. 근데 시점 한번 바꿔볼게요. 자, 2019년으로 바꿨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2022년 최고점까지. 인천하고 경기도가 더 많이 올랐고 서울은 37%죠. 이건 50%대고 45%. 네. 이게 이런 게 사실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른 놈만 1등만 계속 주구장창 1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샀느냐가 투자자라면 조금 2등도 조금 더 못한 것도 언제 샀느냐가 훨씬 더 수익률을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 시기이냐가 무슨 얘기냐? 흐름이 자 보시면 이제 이거는 매물의 시세입니다. 매물의 시세인데 서울도 지금 천차만별이죠. 지금 보시면 강남, 서초, 상급지는 오르고 다시 반등의 거의 2003년 분위기처럼 반등을 하고 있고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그죠? 하급지는 아직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를 때는 위에서부터 오르고 그것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이 흐름들이 계속 번져나가면 수도권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계속 인천까지.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흐름은 연식별로도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신축도 보시면 지금 이 밑에 지역들 성북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 보면 아직 내리고 있다고 나오죠. 근데 조금 더 흐름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 500세대 이상의 10년 차
이하만 이렇게 뽑아 볼게요. 그러면 이미 중랑구, 강북구들도 반등했습니다. 예. 급지별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급지 안에서도 상품성, 신축 이런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거는 이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세부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 흐름들이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별로, 연식별로 그 흐름들이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있는 거고 시차가 있다는 거를 쉽게 알 수만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신호 왔으니까 다음 신호가 여기가 오겠구나. 이 연식의 신호가 왔으니까 다음 연식으로 흐름이 번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맛있죠. 모니터링하는 게 흐름을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흐름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보는지를 예전에는 발품 팔아야 됐거든요. 매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장님한테 요즘 투자자들 옵니까? 소장님 매물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 쉽게 이렇게 사실 손품 파는 거를 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 앞에서 보면 이제 이 밑에 제가 지금 그래서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건 이제 투자를 복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남, 서초, 성북, 중랑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22년이면 2년 전 시점이죠. 2년 전 시점 그리고 현재 시점을 어떻게 보면 복귀해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 투자도 안 해보고 과거 복귀도 안 해보고 실전 투자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투자를 실패해 보셨으면 내가 한 투자가 실제로 그게 맞았는지 복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복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시점에 매매가랑 전세금이랑 투자금이고 지금 현재 시점 2년 뒤 시점에 매매가랑 전세금이랑 투자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결과를 복귀를 해보는 게 요 결과입니다. 결과. 보유 기간을 2년으로 해서 전세가 변동, 매매가 변동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이 근데 22년으로 잡아서 그런데 자 조금 예를 들면 상승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시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상승장을 포함해서 2년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자 보세요. 요 상승 시점을 보면 강남은 56% 올랐고 왜냐? 투자금 대비 수익률입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보자면 강남은 2020년 1월에 투자금이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나 성북구도는 4억이었어요. 4억,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수익률이 50%에서 3배가 넘습니다. 투자로만 본다면.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로 본다면. 강남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실제로 매매가, 전세가, 그 당시 투자금으로 쉽게 계산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사실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률 관점으로 내가 투자자라고 본다면 지금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다음에 흐름이 올 거를 투자를 하는 게 미래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는 투자금으로만 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수익률에 별로 집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3천만 원 넣고 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오르는 것보다 나는 그냥 뭐 4억 넣고 4억 오르는 게 더 좋아. 그 수익률이 훨씬 낮지만 그게 훨씬 안전하고 더 이제 사실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투자금이 조금 크시고 자산이 조금 많아지면 사실 저도 약간 그렇게 이제 조금 바뀌더라고요. 수익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수익 이제 금
근데 초반에 시드가 작고 자산이 작을 때는 수익률 관점에서 물러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고 그건 조금 차별화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런 관점으로 조금 시장을 지금 워낙 또 이 양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해 보니까 예전에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추격 매수를 많이 해 봤거든요. 예. 불안해요. 불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은 적이 잘 없었고. 예, 그래서 쪼끔 안전한 거 위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